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요. 가야 할 길을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어디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기회가 없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고민들 저희가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직무는요. 바로 통번역직입니다. 어떤 직무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든든한 직무사전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가 참 길었는데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좀 취업 시즌이다 보니까 그쵸. 집에 주로 있긴 했지만요. 또 취업 동향 같은 것도 좀 수집 좀 하고 기사 같은 거 이렇게 스크래핑 하느라고 네. 나름 좀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재택근무로 바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만나볼 분들이 있습니다. 두 명의 학생들, 한국외대 독일어 통번역학과 김예원, 김동환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학과부터 굉장히 특별해요. 통번역과 학생들이라고 하니까 왠지 외국어에 정말 남다른 그쵸.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본인이 어떤 학생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원 학생부터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고대학교 독일어 통번역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항상 밝은 사람 김예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환 학생도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독일어 통번역학과 2학년 재학 중인 23살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생분들 지금 앉아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키들이 크세요. 모델 같기도 하고 또 잘생기셨고 네. 인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호감 있는 인상인데 자기소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냉철한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혹시 그 전에 그 독일어 지금 통번역과 학생들이시잖아요. 독일어로 자기소개 한 번 더 해보실 수 있겠어요? 간단하게라도? 혹시 가능하시면 자신 없으면 안 하세요. 예원 학생부터? 예. Guten Tag, mein Name ist Yeon Kim. Ich freue mich darauf, dass ich heute hier gewesen bin und ja, dankeschön. 틀려도 우린 몰라요. 네, 괜찮아요. 맞아요. 네, 동환 학생도 한번 해볼까요? 살짝? 네. Hallo, mein Name ist Dongan Kim und ich bin 23 Jahre alt. Ja, ich freue mich darauf. Ja. 더 잘해 보여요. 느리게 말하니까 더 잘해 보여요. 맞아요. 정말 멋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독일어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린 거예요? 예, 일단 갑자기 긴장하게 만들어 죄송하고요. 아무래도 전공 특성이 여러분들은 그죠? 딱 통번역 그 명칭이 들어간 학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든지 꼭 소개 같은 거 할 때 내가 한국어로만 뭘 준비하시면 안 돼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단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정도는 독일어로 좀 어색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의 대비를 하시라고 제가 오늘 좀 부탁을 좀 드렸고요. 네. 예원 양은 보니까 일단 굉장히 참 오늘 방송 처음이죠. 침착하면서 미소까지 띄는 게 너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네. 여유로운 모습이요. 동환 군은 오히려 예원 양이 너무 침착해서 그런가 좀 쑥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직은 학년이 어려서 그러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아이 컨택 같은 거는 조금 자기소개할 때는 조금 앞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학생들 오늘 너무나 기대가 되는 면들이 많은 맞아요. 학생들인 예.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두 학생은 통번역에 대해서 왜 희망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직무에 대한 희망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원 학생? 네, 저는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독일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독일어를 좀 차츰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또 기회가 잘 돼서 작년에 독일로 교환학생도 1년 갔다 왔는데요. 네.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독일어를 계속 이제 하고 싶은데 그 직무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통번역사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과 특성상 이제 학교에서도 통번역 실습이라던가 약간 이런 강좌들이 개설돼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많이 이런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꿈을 키우게 됐군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동환 학생도 어떻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독일어나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외국어에 일단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일본어, 스페인어 공부를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네. 짧게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일단 누나가 독일어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번역이라는 게 이제 아직 학년이 어려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단순히 이제 언어 대 언어로 이제 교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문화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통번역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순히 언어만 잘하는 사람은 통번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번역에 대해서 제가 다른 게임 방송에서 일을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번역하시는 분이 번역을 했을 때랑 중국 분이 번역을 했을 때랑 분위기랑 달라요. 결과가 정말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화 자체를 이해를 못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번역하시는 분이 좀 일을 그르쳤던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듯이 통번역사라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전하는 역할이다. 문화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뭐 좀 전에 동아군도 좋은 얘기했지만요. 이게 전문적인 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지나가는 사람 좀 인사하고 뭐 길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정도의 통번역이 아니고요. 네. 전문적인 통번역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양 화자간 그죠? 뭐 화자 A와 B 뭐 또는 C까지 있겠죠. 그 화자들이 속한 나라의 언어나 문화적인 부분 또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한 그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지 있는 상태에서 외국어로 이제 통번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뭐 언어 자체에 대해 본인이 그런 적성이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다양한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자는 아닌데 내가 그죠? 정치라든지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호기심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내가 그냥 외국어 잘한다 나 앞에서 뭐 그런 걸 가지고 통번역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역이랑 번역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또 저희가 맞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외국어 잘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통역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실시간의 대화를 옆에서 그 통역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언어를 일단 들은 거를 그대로 기억을 잘 해야 되고요. 그죠? 그걸 또 적절한 상황과 그 배경에 맞는 또 단어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본인이 그걸 머릿속에서 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순발력과 그런 좀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네. 번역은 사실 뭐 번역도 뭐 급하게 마감해야 될 때는 좀 빨리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글을 그죠? 글을 그대로 이제 글로써 옮기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꼭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번역은 또 항상 증거가 남지 않습니까? 통역은 잠깐 못해도 그죠? 지나고 나면 사실 모를 수도 있는데 번역은 그게 항상 뭐 다양한 형태로 또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오히려 꼼꼼하게 그죠? 또 언어적인 의미나 글의 어떤 문맥상의 그런 걸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 뭐 굉장히 좀 다른 성향의 특성이 요구되죠. 자, 그렇다면 통번역가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걸까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언어고요. 그죠? 양쪽의 언어를 다 가능한 뭐 비슷한 수준으로 잘하는 게 좋겠죠. 네네. 저희가 예를 들어 한국어 뭐 하는 분들이 영어를 아주 잘한다. 그러면은 뛰어난 통역 번역사가 될 것 같지만 모국어인 한국어도 그죠? 저희끼리 볼 때도 그 실력 차이가 있죠. 표준어를 구사하는 거나 그죠? 언어의 의미 자체도 좀 제대로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 있듯이 양쪽의 언어를 가능한 좀 동등한 수준으로 잘 구사할 수 있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배경 지식. 내가 뭐 통번역사는 또 전문 영역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정치면 정치 쪽에 그런 언어나 그런 배경이나 지식이 있는 게 좋고 과학이면 또 과학 기술에 대한 거죠. 그런 용어의 의미를 잘 알고 산업적인 특성을 아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실시간 상황이기 때문에 순발력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언어적인 또 논리력이 좀 필요하겠죠. 예. 뭐그 정도 어떤 기본적 역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헐리우드 스타가 내한을 했는데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이 왜 이번에 이런 특별한 캐릭터를 맡게 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분께서는 굉장히 위트 있게 제 기억으로는 그냥 저는 모든 걸 잘하죠. 제가 왕이니까요. 뭐 이랬는데 정말로 그 통역하시는 분이 진지하게 약간 문화 차이를 이해 못하셨는지 네, 저는 모든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역할도 소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오히려 당황했었던 그런 기억이 분위기가 나거든요. 별로 좋지 않았겠네요. 그래서 양쪽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해야 네. 된다는 말씀 또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통번역사들의 실질적인 업무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번역사는 사실 저희가 주변에 사실 보기 쉬운 직업은 아니죠. 예. 전문적인 통번역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좀 프리랜서 형태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경력이나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곳에 요청을 받아서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이제 그
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또 뭐 부분적인 소규모 형태의 에이전시에서 또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프리랜서 영역이고요. 프리랜서 분들은 뭐 그런 뭐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뭐 국제 회의라든지 그런 상황 큰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주로 이제 가시고 일부는 저희가 이제 그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어떤 직원으로서 이제 특별 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뭐 외교통상부나 그죠? 아무래도 제일 그 많은 전문적인 뭐 통역 인력이 많이 필요한 외교통상부나 뭐 경제부, 뭐 기타 여러 그 국가 공공기관에서 특별히 이제 외국어 관련된 특기자를 채용하는 특별 채용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기타 또 사실 대통령이나 국가의 큰 뭐 행사가 있을 때는 또 내부에서 뭐 그런 국제 회의를 위해서 임시로 또 이렇게 좀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전문 통역사를 정기적으로 공채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또 업무나 그런 어떤 특이 사항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좀 채용하는 기회는 뭐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뭐 괜한 걱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다국어 통역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통번역사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건 아닐까 싶어요.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런 통번역기라는 게요, 굉장히 어떤 뭐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한계가 이제 뚜렷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어를 일단 인식을 잘 해야 되고 인식한 걸 또 번역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뭐 말 자체 속도에 따라서도 그 인식률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마 스마트폰에 요즘에 그런 것도 뭐 예, 재미삼아 예. 해보시면 맞아요. 알겠지만 네. 또박또박 얘기하면 좀 알아듣는데 그죠? 인식이 예. 되는데 막 급하게 얘기하면 전혀 엉뚱한 단어. 뭐라 카노. 네. 그런 식으로 그죠. 뭐 그리고 또 표준어가 좀 그죠? 발음이라든지 그런 표준에서 벗어날 때는 또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네. 그런 아직까지는 기계적인 완성도나 기술이 그렇게 막 전문 통역사분들을 능가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뭐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실 말만 전하는 거지 통번역기는 또 문화를 전할 수가 없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 학생이 이 네.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스펙을 적어줬는데요.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하나, 둘, 셋, 짠! 자, 예원 학생은 독일대학 교환학생, 수행통역 봉사라고 자신의 키워드를 정리해 보셨고요. 동환 학생은 토익 800 그리고 독일어 성적 어떻게 읽는 거예요? ZD. 네, 체티피칼 도이치라고. 오, 예. 아, 그거. 알겠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예원 학생. 예. 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저 작년에 대학교 3학년을 이제 3학년 때 작년 그 비르츠부르크라는 독일 대학에서 1년 교환학생을 할 기회가 있어서 좋은 기회로 갔다 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여름에 2013년 그 충주에서 열린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에서 스위스 팀을 수행 통역 봉사하는 걸 했었습니다. 예. 스위스 선수들도 독일어를 사용하나요? 네, 독일어권이라 하면 이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위스 팀들도 참가를 했는데 제가 이제 봉사를. 네, 수행통역 봉사를 해서 처음에 인천공항 오셨을 때부터 네. 영접을 나가는 것부터 해서 2주 동안 우와, 계속 손가락이 같이 되셨군요. 같이 머무르면서 이렇게 다 잘 도와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다음 동환 동환 학생. 학생. 네, 저는 일단 군대를 갔다가 와가지고 비교하면서 안 해도 돼요. 네. 동기예요. 네. 동기인데 일단 뭐 2년이 부족해서 저는 아직 2학년이고 네. 그래서 그냥 딸 수 있는 어학 성적 같은 것만 대충 따놨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1학기에 이제 마인츠 대학으로 저게 이제 갈 교환학생으로 갈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어 성적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높은 거예요?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높은 건 아니고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아, 기본적인 그냥 수준에. 일상 회화가 가능한 정도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네. 일단 우리 예원 학생은 좀 동환 학생에 비해서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 경험을 많이 쌓았던 것 같고 동환 학생은 기본적인 것들을 쌓고 이제 막 실무를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일단 뭐 독일어, 그죠? 독일어 통번역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니까 본인이 최대한 뭐 언어적인 그런 능력을, 그죠? 계속 개발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예원 양은 뭐 또 관련된 경험, 그죠? 어차피 관련된 경험도 내가 독일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하시면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그런 스위스, 뭐 그 스포츠 관련된 그런 통번역 활동한 것도 좋고요. 뭐 기본적인 가닥은 잘 잡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원 양 같은 경우 지금 4학년이시죠. 네.
이제 통번역을 할 때도 이제 언어적인 그런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영역에 대해서 내가 조금 다른 경쟁자보다 내가 뭐 스포츠면 스포츠, 경제면 경제, 그죠? 그런 그 배경적인 지식으로 좀 전문성을 더 어필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관심 있고 평소에 그죠? 좋아하는 쪽 분야로 해서 그런 영역적인 지식에 대해서, 배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좀 더 그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그 동안고 같은 경우 는 네. 아직 저학년이시기 때문에 그죠? 군대 뭐 갔다 와서 또 지금 막 예. 그래서 지금 상태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예원 양처럼 방향을 잡아서 경험과 언어적인 능력을 같이 그게 적절하게 이제 배율이 좀 그 분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두 학생 모두 다 자신의 지금 학년과 위치에 맞게 준비를 참 잘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내가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점들이 궁금하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원 학생부터 질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할게요. 네, 저는 이제 4학년이고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다음을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은 통번역을 할 거면 통번역 대학원을 진학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이렇게 충고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통번역사에게 있어서 꼭 그 대학원을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인가라는 걸 한번 예. 어때요? 예원 학생 생각은 어때요? 가고 싶어요? 아니면 실무에 바로 뛰어들고 싶어요? 물론 그 대학원을 가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배울 수 하고 있죠. 배우고 예.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 이제 또 대학원이라는 게 꼭 지금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다른 실무를 쌓고 그다음 나중에 내가 이 분야를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면 그때 대학원을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 지금은 좀 대학원을 바로 가는 것보다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네. 동안 학생도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질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통역에도 관심이 있지만 번역 쪽에 조금 관심이 많아요. 제 책을 좀 좋아해서 예. 그래서 번역 쪽에 관심이 좀 많은데 보면 이제 번역사 자격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을 전문 번역을 하려면은 그걸 따놓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이제 통번역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그게 좀 일단 궁금합니다. 대학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자격증. 네, 예, 어떻게 예. 하면 좋을까요? 먼저 예원 양 같은 경우 좋은 질문 하셨는데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통번역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통번역 업무를 한다고 할 때는 꼭 대학원을 꼭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언어적인 스킬이 뛰어나고 또 그런 배경적인 지식이 있다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특히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본인이 뭐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통번역 대학은 특히나 우리나라에 뭐 거의 몇 곳 되지도 않죠. 그래서 그런 통번역 대학원을 통해서 사실은 또 전문 통번역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 인맥을 좀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또 되게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사실은 또 통번역 대학원에 또 비전공자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부 전공을 오히려 했기 때문에 너무 뭐 꼭 통번역사만 진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까 뒤에 얘기하신 것처럼 차라리 일반 취업을 좀 해서 독일어를 활용 가능한 거죠. 직무나 그런 기업체 취업을 해서 본인이 사회나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안목을 넓힌 다음에 필요하면 사실 뭐 2, 3년 뒤에 졸업 후 2, 3년 뒤에 그죠? 취업한 다음에 다시 대학원을 가셔도 네. 사실은 그쪽이 뭐 나이 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거나 그런 게 예민한 쪽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라도 이제 내가 프리랜서 형태의 정말 전문 통번역사를 할 것이냐, 그게 크지 않다고 할 때는 뭐 일반 기업체 취업해 보고 나서 이제 순차적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번역사 자격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사실은 좀 이게 학생들이 잘 모르고 좀 저희가 그 어려운 쪽인데요. 번역사 같은 경우 이제 그게 혹시라도 저희가 국가 공인 쪽에 자격증이라는 게 있고 민간 쪽에 자격증이 있는데 네. 혹시라도 그게 민간 쪽의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그런 게 좀 뭐 아무래도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라는 건 또 그 사업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도 특히나 책으로 뭐 한 권 정도 단행본 이상의 그죠? 다량의 그 원고를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냥 누구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 책의 주제, 뭐 과학 소설이면 소설, 그죠? 문학에 대한 이해도 아니면은 뭐 심리 쪽이라고 하면 심리학에 대한 이해도,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쪽 전공자로서 뭐 유학 갔다 온 분들이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계시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특히나 그 주제, 그 책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번역사 자격 가지고 그런 이제 책
정도의 번역을 맡기기 힘들고요. 다만 저희가 매뉴얼 같은 거는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같은 데서 외국 수입품 같은 거, 그죠? 수출 같은 거 할 때 매뉴얼 같은 거 작은 소책자 같은 거 이렇게 번역해야 될 때 있죠. 네. 그 정도 수준은 할 수 있지만 번역사를 통해서 뭐 책을 이렇게 저자로서 번역 전문가가 되는 거는 제가 볼 땐 그렇게 상관관계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군요. 신중하되 네. 좀 도전적인 선택을 두 분이 또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두 학생은 어떤 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어 하는지 희망 기업을 칠판에 또 적어 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자, 예원 학생과 동환 학생이 똑같네요. 루프트한자 그리고 코트라. 네. 예. 네, 어떤 이유로 이 기업을 희망하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는 사실 그 독일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요. 독일에 있는 한국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독일 기업도 괜찮고 하지만 이제 코트라는 일단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네. 생각했던 기업이고요. 무역투자진흥공사죠? 예, 예. 네. 네. 아니, 혹시 모르실까봐 여러분들이. 네네. 예, 코트라.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그 독일에 있는 그 중소기업이라던가 이런 한국 회사들의 인턴을 좀 자리를 알아보고 있고요. 네, 지금 네. 희망하는 회사는 독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루프트한자는 항공사죠? 네, 독일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그러면? 네, 그냥 뭐 지상직 쪽으로. 네. 예. 어제 두 학생이 또 같은 곳을 희망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일지 또 궁금한데 동한 학생은 어떤 이유에서 희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루프트한자 쪽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어울려요. 네. 저는 이제 지상직이 아니라 승무원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승무원 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이 그쵸. 직업을 찾으시는데 예. 이제 루프트한자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독일에서 일을 하고 싶고 예. 그래서 루프트한자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코트라 같은 경우도 일단 다음 학기에 이제 교환학생 가서 저는 이제 거기서 독일어에서 공부를 6개월만 할 거예요. 네. 6개월 하고 남은 6개월은 이제 코트라에서 인턴십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자, 일단 두 학생이 같은 곳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면은 들어갈 수 있을지 또 코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일단 코트라 먼저 말씀드릴게요. 코트라는 공기업이죠. 공기업인 거 알고 계시죠? 공기업들은 제가 뭐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필기 시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기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어하고 경제 논술은 거의 필수 과목이고요. 지금 이제 어학 쪽 전공자이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쓰기 능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기 시험에서 어쨌든 좀 합격을 좌우하는 경우가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뭐 동아고 인턴 얘기했지만 코트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청년 인턴 6개월 이상, 코트라 인턴을 6개월 이상 하거나 또 우수 인턴 사원으로 만약에 뭐 된 경우에는 그 정규직 공채에서도 약간의 가산점이나 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턴의 기회를 노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독일 현지 취업은 이제 현지 취업이니까 사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현지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취업 정보라든지 그런 좀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현지 독일계 기업보다는 독일계 기업을 가고 싶으면 한국에 있는 주로 사실 자동차나 뭐 부품 쪽 기계들 쪽에 한국에 있는 독일 기업이 많은데요. 네. 그런 쪽을 알아보셔서 거기에서 발탁이 돼서 독일 쪽으로 가시는 기회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 사실은 주로 이제 유럽 쪽에 수출을 많이 한 독일 쪽에 또 그 근거지로 본거지로 많이 쓰이거든요. 독일, 영국 그런 곳들에 예를 들어 뭐 저희 뭐 스마트폰 만드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그런 곳들은 뭐 독일, 영국, 프랑스 그런 곳에 굉장히 현지 지사 인력도 법인 인력을 따로 뽑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독일, 유럽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 기업도 좀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자, 우리 학생들 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좀 오늘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더 어려워졌어요? 어때요? 예원 학생부터 솔직하게. 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예. 좀 더 그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동한 학생은요? 저는
아직 제가 많이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좀 더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사님께서 두 학생들에게 이 부분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만 포인트로 한번 찝어주실까요? 예.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외국어 특히 전공자 학생들 같은 경우 사실 또 국내를 기준으로 할 때는 외국어에 따른 수요가 차이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뭐 독일어, 프랑스, 그 유럽권 언어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찾는 쪽 언어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괜히 뭐 이렇게 좀 좌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너무 쉽게 한두 달 뭐 구직 활동하고 아 이거 없구나 이거 독일어로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일반 학생들보다는 좀 더 기간을 또 영어 쪽 하는 학생들보다는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또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좀 끈기 있게 좋은 그런 구직 회사나 그런 일을 찾을 수 있는 네. 인내심을 가지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내심,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두 학생 또 열심히 준비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는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상진 이사 그리고 김예원, 김동한 학생 모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